누구나 지칠 때가 있죠?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은 날들. 저는 예전엔 그런 날들이 올 때면 종종 참고 버텼던 것 같아요. 목표를 위해선 희생이 당연하다고 믿었고, 운동으로 밀어붙이거나 견디면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때 회복하는 힘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번아웃이 왔을 때 효과를 본 세 가지 회복 루틴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를 리셋하는 회복 루틴인데요. 번아웃이 오래하거나 피로가 누적됐다고 느낄 때 저는 요가 니드라를 자가 루틴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보통 요가 니드라는 음성 가이드를 따라 진행하는 깊은 이완 명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인데요. 핵심은 바로 의식은 깨어 있으면서도 몸은 깊이 쉬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가 요가 니드라의 1단계는 호흡을 인식하는 단계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감각을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냥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흐름만 조용히 바라보세요. 다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천천히 스캔하듯 감각을 느껴봅니다. 긴장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위에 호흡을 불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주세요.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봐 주세요. 끌려가지 않고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빛, 따뜻한 풍경 같은 이미지를 상상해보는 시각화도 함께 해보세요. 이 과정은 몸과 마음의 깊은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떤 이미지도 없이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긴장을 잠시 놓아보세요. 요가 니드라에서는 이 상태를 자면서도 자지 않은 듯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알파, 세타 뇌파가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계가 회복되고 몸은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가 니드라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리셋하는 강력한 회복 루틴이에요. 20분만 투자해도 1시간 이상의 깊은 휴식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특히 번아웃이 온 듯한 날에는 이 루틴 하나만으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짧게라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함께 활용하는 또 하나의 루틴은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머릿속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코헤런트 브리딩입니다. 6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일정한 리듬의 호흡을 5분에서 10분만 반복해도 HRV, 심박수 변이도가 안정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코일런 브리딩을 하기 위해 먼저 앉거나 누워서 몸이 편안해지는 자세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조용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감각을 느끼면서 코로 6초 동안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걸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합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고 꺼지는 걸 느끼면서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스마트링,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HRV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HRV는 단순한 웰니스 트렌드가 아니라 현대 건강 지표 중 하나로 과학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신호에 따라 요가 니드라나 코이런 브리딩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하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회복 루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자연 루틴에 대해 나눠볼 건데요.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이미 왔을 때 신체 피로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적 과부하인 경우가 많아요. 일에 너무 몰입하거나 정보를 과도하게 처리한 날엔 뇌가 과열된 듯한 느낌,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흐려지죠.
마치 전자기기를 너무 오래 쓰면 발열되고 방전되는 것처럼요. 이럴 땐 저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회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연은 단순히 가는 것보다 몸으로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특히 아침 햇살이 좋은 날엔 밖에 나가 천천히 걸으며 식물이 햇빛을 먹듯 눈을 감고 따스한 빛을 느끼곤 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또한 흙길이나 잔디밭, 나무 아래를 맨발로 걸어보는 것, 땅의 감촉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한적한 날에는 강이나 바다, 호수를 그냥 바라보는 것도 정말 좋죠? 자유롭게 흐르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이 스스로 가라앉거든요. 이 모든 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뇌 회복 루틴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꼭 깊은 산이나 숲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도심 속 공원, 아파트 단지의 나무길, 햇볕 드는 벤치, 이런 장소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디지털 디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요즘 넘쳐나는 정보와 알림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훈련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알림 없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뇌는 쉬는 법을 잊게 됩니다. 저는 자연과 함께 할 때는 핸드폰을 잠시 놓고 나가거나 무음으로 두고 조용한 뇌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짧은 고요가 뇌의 숨쉴 틈을 만들어주거든요.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뇌가 회복하라는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공간이에요. 바람 소리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나뭇잎의 움직임은 시각을 정돈해주며 흙을 밟는 감각은 촉각을 자극해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시켜줘요. 새소리와 물소리는 뇌파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 감정에서 오는 번아웃입니다. 삶에서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상실, 질병, 가족 문제처럼 감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물이 날 땐 참지 않고 목청껏 울기도 하고요. 속이 터질 것 같은 날엔 사람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또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들은 글로 써내려가며 정리하기도 해요. 요즘은 소매틱 테라피처럼 감정을 말이 아닌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마음속 깊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매틱 테라피는 불안, 트라우마, 우울 같은 감정의 깊은 층을 신체 감각을 통해 다루는 방식으로 정신과 신체가 연결돼 있다는 현대 심리 치료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억눌린 감정은 결국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보르 마르테의 책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서도 말하듯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은 면역력 저하나 만성 질환, 통증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흐르게 하고 몸이 감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번아웃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내게 진짜 필요한 걸 돌아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눈 회복 루틴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 저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회복 루틴은 어떤 건가요?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